2023년 2월 5일 오전 7시 24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한 대한항공 KE672편이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이 비행기에는 26살의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우웨이화가 타고 있었다. 그의 배와 허리, 양쪽 허벅지에는 검은색 테이프로 고정시킨 비닐봉지 9개가 붙어 있었다. 신발 밑창에도 두 덩어리가 더 숨겨져 있었다. 봉지 안에 들어있던 것은 필로폰 4071.45g.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가액은 약 4억 714만 원이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우웨이화는 마약을 전달하면 2만 링깃, 당시 환산 금액으로 약 6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비행기와 숙소도 모두 제공받기로 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까지 몸에 마약을 두른 한 명의 운반책이 국경을 넘었다. 겉으로만 보면 흔히 접하는 국제 마약 밀수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백혜룡 경정은 자신이 확보하고 보관해온 방대한 기록을 세상에 공개했다. 모두 5,441쪽, 공소장과 체포영장, 휴대전화 분석 자료,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와 재판 기록이 한데 묶여 있다. 누군가의 기억에만 의존한 주장이 아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보고 했고 어떤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열린공감TV는 오늘부터 이 자료를 차례로 검토해 보도한다. 시리즈의 제목은 백혜룡의 기록이다. 우리는 백혜룡 경정의 주장만을 그대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기록에 적힌 사실과 백경정의 판단, 확인된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분명히 나눌 것이다. 5441쪽의 첫머리에는 인천지방법원 2023 고압 124 사건의 재판 기록이 놓여 있다. 피고인은 우웨이화, 죄명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1심 기록에는 공소장과 긴급체포서, 세관 적발보고서, 마약 감정 결과, 위챗 대화 분석 자료와 항공권 예약 자료 등이 증거로 정리돼 있다. 증거 목록에 올라온 자료만 35항목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긴급체포서다. 우웨이화가 체포된 시각은 2023년 2월 5일 오전 10시 25분.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이었다. 긴급체포서에는 우웨이화의 몸에서 필로폰 4071.45g이 적발됐고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본인도 마약 유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내로 운반했다고 시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우웨이화가 말레이시아의 성명 불상자 이른바 데니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봤다. 한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면 돈을 주고 항공권과 숙소를 마련해주며 지정한 호텔에서 물건을 건네면 된다는 제안이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우웨이화는 조직의 전부가 아니다.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투입된 운반책 한 명일 뿐이다. 그렇다면 수사가 향해야 할 곳은 분명했다. 마약을 건넨 사람은 누구인가? 항공권과 숙소는 누가 준비했으며 한국에서 받아갈 사람은 누구였는가? 수사기관이 운반책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증거 목록에는 위챗 대화 내역과 항공권 승객 예약 자료, 이른바 PNR 조회 결과가 등장한다. 누가 이동을 계획하고 지시했는지를 역으로 추적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이 단계까지만 보면 수사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간 것으로 보인다. 운반책을 체포하고 압수물을 감정하고 휴대전화와 항공권 예약 정보를 확인했다. 2023년 2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우웨이화를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해진 이유는 압수된 마약의 양 때문만이 아니다. 수사가 운반책의 배후를 향해 넓어지는 과정에서 뜻밖의 국가기관이 수사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세관, 마약을 막아야 할 최전선이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지점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 명의 외국인 운반책이 벌인 밀수 사건이 아니라 대규모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반입 경로를 추적하는 사건으로 바뀐다. 그리고 수사가 세관을 향하기 시작한 뒤 백혜룡 수사팀을 둘러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다는 것이 백경정의 주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세관 직원들의 이름은 왜 등장했는가? 누가 어떤 이유로 수사의 방향과 발표 내용에 관여했는가? 그리고 백혜룡은 왜 경찰 조직의 내부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기록 전부를 국민 앞에 내놓는 길을 선택했는가? 백혜룡 경정님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여름에 제가 화곡지구대에 가서 뵙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전화 통화만 하다가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당시 쫓겨났을 때 네. 위로차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난 12일이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네. 덮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또 수사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비판하셨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밖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이 기자회견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대검에서 네. 합수팀을 꾸렸다는 얘기를 제가 기자분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입장 표명을 계속 해달라 그러고 네. 대검에서 이런 방구도 없었고요. 경찰 지휘부에서도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기자분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백희룡 팀이 합류가 됐다고 그러는데 예. 아유 이제야 좀 수사가 제대로 되나 보다. 이제야 좀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입장이에요 기자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대검 보도자료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기자분들 전화를 받으면서 이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판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 직접 행안위에 직접 출석하셔서 이 사건 무마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누구고 대체로 많은 분들은 아마 이제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은 아실 텐데 특히 이제 영등포 서장 같은 경우 김찬수 이 사람은 실제로 경정님한테 수사 지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통령실로 영전되어 가면서 이 수사에 대한 외압에 실질적 주체로 나서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굉장히 의혹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그리고 대통령실 당시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 특히 김건희 가족, 뭐 오빠, 동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경정님께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수사의 핵심은 이거다.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이 수사의 핵심은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제 발언이 좀 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본인과 그 배우자 그 다음에 국가의 계속성 이 헌법상 의무의 안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헌법상 의무예요. 대통령과 공직자는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과 대한민국 권력을 아주 강력하게 틀어주고 있는 권력기관, 안보기관 이런 기관 공무원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을 틀었어요. 국민에게. 뭘로 틀었습니까? 마약으로 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것이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중간중간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큰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지난번에 실제로 행안위 국회의원들하고 관세청 가서 인천공항인가요? 인천공항에 가서 관세청 직원들하고 막 실랑이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무장공비 6명이 38선을 넘어서 침투를 했으면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 마약도 이제 국민의 이제 생명과 안전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마약 사범들이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걸 잡지 말라는 거냐. 그리고 유유히 무슨 명동으로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약이 뿌려지고 있고 전체로 하면 300kg 정도 된다면서요. 그럼 이게 그렇죠.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면서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 전 국민 예, 대한민국 국내에서 예. 그런 게 유통됐다. 예.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국가가 아닌 거죠.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그 마약이 그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막 돌아다니면 이거 사실은 그 평범한 시민들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범죄고 그리고 초기에 이 사건 수사하셨을 때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수사 잘했다고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그 이 사건에 이제 경로를 틀어가지고 오히려 백혜룡 경정님을 뭐 공보 업무 위반 뭐 이런 걸로 엮어서 좌천 화곡지 구대장으로 보내버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흘러온 과정을 보면 이게 좀 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박정훈 대령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항명하거나 정부의 말을 안 듣는 뭐 이런 경찰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약이라는 게 원래 음지에서 예, 이렇게 몰래 유통이 되는 게 예. 그걸 잡기 위해서 수사관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건데 네. 양지로 나왔어요. 대놓고 예, 유통이 되고 대놓고 밀수를 해요. 국가기관이 눈을 감고 네.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제가 고민이 많았죠. 이 실체를 알려면 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냈던 게 우리 고초를 많이 겪으신 박정훈 네. 대령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네. 저 사람이 의를 향해 가는데 네. 나는 그보다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인 국가가 무너질 것 같은 사건을 예. 알고 있는데 내가 침묵하면 네. 내가 눈을 감으면 오늘을 살고 영원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직자니까 네. 국민을 지켜야 했고 국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관세청입니다. 그 경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관세청의 새내기 여직원이 그 아피스라고 승객 정보 사전 분석 시스템이죠. 그걸 돌려봤더니 수상한 내용이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검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피스를 걸어버렸다. 그죠? 근데 이 새내기 여직원 지금 계시겠죠? 설마 뭐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뭐 그러진 않았겠죠? 어쨌든 이분이 걸어놓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그냥 관세청에서 이분들 그러니까 그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마약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유유히 몸의 신체에 4kg씩 부착을 하고 들어온 거죠. 처음에 그렇게 부착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무사 통과해서 택시 타고 택시 안내까지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택시 방향을 가르쳐줬다. 택시 방향을 정전이 돼 있죠. 택시 타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마약 조직이 있는 명동까지 유유히 갔다. 저는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무슨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과일 잘못 가져와 가지고도 걸려 가지고 뭐 망신당하고 뭐 뺏기고 이러는데 마약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무사 통과됐다? 이거 대한민국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의 네.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배운 대로 근무를 한 거죠. 그 원칙적인 근무가 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 나오는 네.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통관 시스템, 아피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사하기가 되게 어렵죠. 접근하기도 예, 어렵고 예.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알려진 바도 없고 예.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네네. 그래요. 근데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그 슈퍼컴퓨터가 네.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대한민국에서 자랑하고 그 구라파에도 수출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전자통관 지금 현재 4세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네. 거기 승객 정보가 개인 승객 정보가 한 20가지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 그 승객이 들어올 때 예.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네. 검색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이 사람은 반드시 검색해야 된다. 예. 아피스를 걸어놓거든요. 예. 그걸 이제 그분이 정보 분석과에 근무하셔서 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자꾸 누가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예. 그 취재하신 분한테 예. 인터뷰해서 전해 들은 건데 예. 자꾸 건드려서 그 직원 입장에서는 나 이 아피스 걸리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네. 또 한쪽에 검사 대상자로 있으면 이 부분은 유심히 지켜보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워지니까 이게 도저히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아피스 걸려 있던 사람이 지워진 사람의 네. 같이 들어왔던 예, 승객을 동료를 예. 걸어버린 거예요. 순간 걸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마약 조직원이었던 건가요? 예, 그게 이제 그 아피스를 이제 걸어서 네. 어쩔 수 없이 검색을 해서 검거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이 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었던 거예요. 예. 몸에 4kg 이상의 필로폰을 메고 있었고 네. 예, 음. 그랬던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고 예. 공범들이 예. 4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예. 그 3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 그 사람들의 예. 아피스가 계속해서 건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워지고. 예. 이런 시스템은 네. 누구도 해석하기 어려워요. 관세청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예. 알 수가 없는 내용이네. 그렇죠. 수사로는 한계가 있고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던 게 예. 제가 2017년도에 예. 경정 진급을 하면서 예. 인천공항경찰단 아. 수사과장을 했단 말이에요. 아. 공항 사정을 조금 아는 거예요. 예. 예. 제가 1년 근무를 했지만 예. 지금 1년 근무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항에 제가 9번 들어가서 현장 검증을 했어요. 네. 그래도 관세청 직원들에 비한다면 예. 제가 5%는 알고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2017년에 인천공항에서 근무한 경험이 이번 수사하는데 뭐 어쨌든 내부 사정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한 명은 잡히고 3명은 도망가고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 대해서 그 경정님께서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그 제작진께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책의 이름이 마이클입니까? 마이클은 말레이시아 총책이에요. 말레이시아 총책. 예. 이 조직을 이끄는 총책은 예. 따로 있죠. 따로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이 조직은 엄청난 일종의 이제 그 국제 조직인 거죠. 국제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예. 그 범위가 더 크다고 봐야죠. 국제 사업? 국제 사업?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마약 조직이 있고 그 중에서 말레이시아 파트의 총책임자가 무슨 기업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마약이 말레이시아에서 출발을 해서 예. 대한민국 공항을 통해서 국내 유통되고 또 일부는 네. 중국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예. 전해 지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운영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죠. 이건 단순히 뭐 조직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고요. 마약 사업 예.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그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어쨌든 그 국내에 들어왔으면 이걸 검거해서 당연히 이것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끊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 본인, 배우자,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되는 검찰, 그 다음에 이제 관세청.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일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합세해서
이 마약 조직을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 겁니까? 경찰 지휘부도 대부분 다 포함돼 있고요. 경찰 지휘부도 포함이 돼 있다.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예. 추가돼서 이 사건을 처음에 막았으니까. 김봉식? 그때는 서울청장이 김광호였어요. 김광호. 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 퇴직한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 예. 두 사람이 합세해서 막았고 경찰청장은 침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침묵한 게 오히려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은 13만 5천 경찰관의 수장이고 그가 대변을 주지 않고 침묵해버렸잖아요. 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얘기인데 예. 이 마약 수사에서 경찰 지휘부가 막아선다?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것만 보시는데 검찰이 보증해주지 않으면 네. 검찰이 담보해주지 않으면 이런 짓 못해요. 네. 경찰에서 아무리 고위직이라고 그래도 네.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개 부만 동원되면 뭐 서울청장 끌어내리고 국가수사본부장 끌어내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야반장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찰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서 비검사 한 명 수사해서 기소하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이 검찰에서 보증해 주지 않으면 이 경찰 지부에서 이런 짓 못할 텐데 그것은 검찰에서 보증을 해줬는데 검찰에서 왜 보증을 해줬을까? 마약과의 전쟁에 선포한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대검에 설치하고 예.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 장관이 네. 엄청난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마약 수사를 막는다?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럼 예. 대통령 자신이거나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예. 명령을 거둬들이는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해석하는 게 예. 국가 반역 행위인 거죠. 국가 반역행위다. 국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예. 제가 반국가 세력이었던 거죠. 우리 수사팀이 반국가 세력이었던 건데 우리 수사팀은 자신의 외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직원들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고소도 네, 고소당했어요. 예,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별건으로 하고 궁금한 것은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뭐 마약 검거하느라고 뭐 그랬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정작 세게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마약 수사팀의 수사는 또 덮으려고 했었는데 이 복판에 그러면 검찰이 보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여기에도 심우정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 마약 수사에도 뭔가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예. 제가 이 외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예. 제일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 경찰 지휘부 얘기도 했지만 조병노 경무관 뭐 네. 등등 예. 검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 실리는데 1년이 넘게 걸렸죠. 그때 제가 이제 언급했던 사람이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네. 그 심우정과 송경호 예. 중앙지검장은 그 당시에는 이들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제가 23년 10월 10일 브리핑을 사건 관련 브리핑을 이제 네. 하면서 브리핑 내용에는 이제 세관 얘기가 없었는데 네. 그 관련해서 엠바고를 걸어놨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시겠죠, 기자님은. 네. 기자들이 물밑 취재를 좀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세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에서 100%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여자가 지금 현재는 뭐 4명 정도 예. 이렇게 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이제 브리핑 내용이 나가면서 이 엄청난 압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경찰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 검찰에서는 바로 인사를 단행을 해버립니다. 형사 6부가 남부지검 형사 6부가 특수부인데 네. 부장검사 포함해서 이제 7명 체제죠. 좀 큰 규모의 네. 부예요. 특수부로 운영되는 거기서 마약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를 폭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부장검사 날려버리고 네. 마약 검사가 2명 있었거든요. 네네. 형사 6부에. 네, 2명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마약 사무에서 뺏어버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고 예. 그 사건을 지휘했던 결재권자인 2차장 검사도 날려버립니다. 그때 이제 지검장이 제가 김유철 지검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인사 단행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을까? 네, 그 부분은 법적 근거를 보시면 돼요. 네. 검찰총장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물론 의견을 뭐 들어주겠지만 네. 그걸 시행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에요. 사실은 대통령이 시행하기도 하는데 네. 저 한동훈 장관이 시행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한동훈 장관이 고소를 하시라. 네. 그 내용도 없는데 고소하셔가지고 네. 제가 내용을 좀 고소 내용을 좀 풍부하게 말씀드리죠. 보충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특수부에서 네. 가지고 있던 마약 사물을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1차장 산하로 보내버리고 네. 형사 3부로 보내버리고 그 마약 사물은 2사람의 검사가 담당할 정도로 큰 사무인데 인원도 보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영장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영장이 반려됐다는 네. 거죠. 예. 그걸 제가 10월 10일 당일날은 몰랐고요. 예. 10월 23일쯤 제가 그 영장 뭐 반려라고 용어도 쓰지 않아요. 필요성 없어 기각 이런 문구를 판사도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 하지 않으면 필요성 없어서 기각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참.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한다? 판사의 아주 용어 중에서 아주 강한 용어를 검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봤더니 사무도 바뀌었고 인원도 바뀌었고 특수부가 완전 그 해체 수준의 인사 단행이 됐고 축소됐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웠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네. 특수통이죠. 이원석도 특수통이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자라온 터전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반다는 그 정도의 포괄적으로 인사를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마약 수사팀을 키우고 더 보강하고 인원 보강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인원을 팀을 해체하고 마약 검사를 빼버리고 2차장 검사도 딴 데로 보내버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마약을 저희 정부에서 뿌리 뽑겠다. 맞아요.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예. 왜 마약 수사 못하게 하느냐. 민주당이 맞아요. 법을 수사권 뺏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렇게 겨우 그렇죠. 시행령으로 바꿔가지고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세게 마약 해야 수사를 하게 됐는데 이 검찰이 주가 돼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한동훈 장관이 감히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눈을 치켜뜨고 있는데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 있을 뭐,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대통령이 지시한 거죠. 네, 그럼 사실상 네. 이 팀을 해체하라는 건 대통령의 지시다. 근데 이제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김건희 씨 가족 연루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수사하셨을 때 관련된 단서나 뭐 이런 게 좀 보이셨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 이렇게 네.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김건희 씨, 최은순 일가의 그 네. 동남아 사업 관련해서는 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네. 제가 같이 진실을 향해서 목숨을 걸자 네. 그렇게 하면서 확인해 왔던 거고 네.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언급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좀 그렇고요. 네. 그 특수부 얘기 잠깐만 할게요. 예, 특수부. 그 남부지검 형사 6부 그 특수부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마약검사 두 분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저희하고 처음부터 이제 호흡을 맞춰 오면서 이 마약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을 알고 차곡차곡 보고를 하죠. 여기도 보고를 어디로 하겠어요? 네. 뭐 중앙지검으로 하면 중앙지검에 아니 남부지검에서 네. 대검으로 하잖아요. 대검 거의 지금 현재 합수부를 총지휘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예. 대검 예. 마약 조직 예. 수사부 예. 여기 부장이 검사장급이거든요. 예. 여기서 총괄을 하는데 즉시 축벌을 해왔다고 그래요. 예. 그 뜬금없이 10월 10일 날 엄청난 이렇게 혼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직검사 김지훈 검사가 네.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고. 네. 거의 뭐 혼이 달아날 지경으로 깨졌다고. 우리가 모르는 거 있어요? 경찰 수사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 그렇잖아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 줘야 수사가 되니까 네. 이 담당 검사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수사관들도 충분히 소명을 했고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오히려 얘기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다 얘기를 해왔지 않느냐. 네네.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쫓겨난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검사 두 분하고 특수부장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냐면 한번 그 이제 검사 검찰 쪽 인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 우리 경찰은 구속 피의자는 1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은 검찰도 10일간 할 수 있는데 이제 10일 더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일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10일만 조사해서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을 송치를 했어요. 그럼 이제 검찰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추가 수사하고 구속영장 치고 해야죠. 네네. 그분들이 출정을 시켜줬다니까요. 검찰에서 검찰 사무실로 출정. 피의자를 출정시켜가지고 거기서 뭐 연어 먹고 소주 먹고 뭐 그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10번 불렀는데 한 번 조사하고 그런 경우는 저희 들어봤는데 이제 그분들도 그래요. 경찰에서 송치한 후에 검사 보고 출정시켜 달라고 그런 건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정을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사범을 출정을 시켰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경찰에 출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경찰에. 그러면 이런 적이 없으니까 구치소에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피의자 2명이 나오는데 교도관들이 3명이 붙어야 되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출정시켜줬다. 이 피의자들이 문제가 생긴 도망가거나 신변에 뭐 어디 아프거나 쓰러진다거나 이러면 출정시켜준 검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3일 동안 연속 출정을 시켜줘서 제가 그 피의자들하고 교도관들을 함께
인천공항에 가서 현장 검증을 3일 동안 해요. 그 전에 명동에서 했지만. 네, 네. 그리고 이 사안은 이 인지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근데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돼요. 무기징역이에요. 세관지고 도와준 세관질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수직무유기인데.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덮어두면 그때는 그랬죠. 경찰에서 이 사건을 경찰 지휘부의 압력에 굴해서 덮어두면 언젠가는 검찰의 손에 죽는다. 그게 언제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검찰 해체한다, 개혁하겠다 이럴 때 경찰도 그렇게 써먹을 때 이 경찰이 이런 수사를 덮었다 이런 비행위가 있는데 어떻게 경찰한테 수사를 맡기냐. 이게 고전적인 수법인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언제나 당해왔는데 맨날 당해요. 그 경찰에 대한 어려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막 아쉬운데 저희가 그 저 경정님 모시려면 경찰청에 그 공문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보내십시오. 공직자여서 저희가 공문 없이는 인터뷰가 안 돼가지고 공문을 꼭 보내게 되는데 제가 어쨌든 지금 뭐 정말 우리가 이제 한 번으로는 인터뷰가 불가할 정도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방대해서 좀 차례로 끊어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이 어쩌면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죠. 총책 마이클입니까? 마이콜입니까? 마이클? 네,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네. 이 마이클 씨는 지금 아직 검거가 안 된 상황인 거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쫓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오래전에 들려왔는데 쫓고 있는 건지 보호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말레이시아로. 직원들하고 확인하러 마이클 잡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은 보고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위법한 지시명령이라고 판단을 했으니 나는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텼는데 우리 직원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 얘기를 백혜룡 과장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까지 사주까지 붙여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실패했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이렇게 수거해 와가지고 이걸 수사를 특정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조직원들을 불러들여서 마약을 뺀 장소가 이 마이클이 관리하는 안가인데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클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거기서 현장 판단을 해서 우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외국에 나가면 말레이시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안 그러면 보고 다시 정비해서 다시 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실행을 못했어요. 어쨌든 지금 그 한국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마약이 전체가 300kg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미? 유통이 된 게 지금 한 260kg. 260kg. 제가 지금 기록 자료를 제가 작성해 놓고도 제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그 준비된 300kg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뭐 그 신뢰할 만한 첩보원을 통해서 확인한 것도 있어요. 내려보시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그 바로 윗장 한번. 윗장. 기 밀수되어 청주 모처 공장 보관된 필로폰이 75kg. 이때 이제 저희가 그 나무도마로 이렇게 국제화물로 들어온 그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겹쳐 있었어요. 이게. 같은 시기에 먼저 말레이시아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밀반입 시켰는데 인편으로 왔는지 화물로 왔는지 불분명해요. 이게 청주에 75kg가 보관되어 있다가 같이 유통이 되기 시작.
시작했어요. 2023년 예. 8월부터.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네. 이 검거된 조직원들 중에서 이 렌터카로 이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땡땡 최땡땡이네요. 예. 그러면 운반을 해서 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와서 네. 청주에서 예. 안산 그 진입 네. 모처에서 오토바이 그 뒤에 테일박스라고 큰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담배값을 넣으면 예. 담배 보루를 넣으면 예. 75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담배 보루. 예, 담배 보루 담배 빼내고 예. 거기다 거기에 마약을 넣어. 예, 비닐로 이렇게 포장된 예. 마약을 넣으면 1kg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담배 한 갑이 1kg. 예, 예. 그게 75kg. 예. 그걸 이제 안산 시내로 들어와 가지고 예. 전국 유통을 시키는 거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그 나무 도마로 예. 들어와서 이 유통시킨 것은 이것은 예, 한국 뭐 보스급 국내 네. 예, 한국 그 유통시키는 보스급 중국 네. 보스급 이제 큰 묶음으로 유통을 했던 거고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밑에 그 오토바이로 예. 뭐 테일박스에 실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 그때는 이제 수사보고에 기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커질지 몰랐고 네. 이게 시작은 이제 그렇게 하고 수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네. 정리를 하고 예. 이렇게 다듬어서 이제 밝히려고 했는데 수사가 이제 그때부터 아예 중단이 됐기 예. 때문에 밝힐 수 없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미 수사를 다 해놓은 건데 밝히지도 못한 거를 이제야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압수량이 예. 섞여 있어요 조금. 예. 오토바이 테일박스에 그 예. 담배 보루에 실려 있던 그 필로폰은 압수한 게 네. 몇 킬로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나무 도마로 예. 들어왔던 걸 이제 압수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 맨 나머 4페이지 네.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예. 마지막 장 좀 보여주세요. 지금 300kg가 좀 넘잖아요. 네. 이게 지금 1조가 넘고 예. 뭐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일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그 중에 이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이렇게 선적을 해서 이 조직원들한테 선적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보내려고 했던 이제 100kg의 마약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무도마로 이제 위장을 한 건데 요것은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이 네. 근거가 된 사실을 이제 마이클이 알게 돼서 급하게 회수 조치를 했는데 네.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360kg 가까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나무도마 얘기를 잠깐 제가 할게요. 이게 나무도마 좀 띄워주세요. 너무 이상한 게 화물 밀수 나무도마. 이게 처음에 나무도마에 이 마약이 필로폰이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항에서 근무를 했고 뭐 다른 일반인도 보면 딱 봐도 이상한 게 아니 나무도마 하나에 동네 D로 시작하는 동네 D마트에 가면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도마예요. 근데 그것도 반으로 갈라서 보기 싫게 해놨단 말이에요. 접착제로 붙여야 되니까. 근데 항공 운송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나무도마가 한 100 많게는 120개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20kg 필로폰을 숨겨올 수 있는데 나무도마 120개면 50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나무도마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항공 운송료로 보내면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바보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관 직원들이 나 이거 검색 안 할 거야. 나 귀찮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전자통관 시스템에서는 이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들어왔다. 전자통관 시스템, 대한민국 전자통관 시스템 너무너무 똑똑한 컴퓨터예요. 이게 그 베코베이라는 사람이 그 나무도마를
그 항공 운송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나무도마를 계속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이걸 세관에서 몰랐다, 국정원이 몰랐다.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안보 조직 전부 문제 있다 이런 처음에 아주 간단한 의심이에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들어오는데 나중에 720km 정도의 나무 도마를 그 항공기에 실은 거예요. 이러면 뭐 3만 원, 4만 원만 한다고 그래도 2천만 원이 넘는 항공료잖아요. 이거 사는데 200만 원이면 사는데 어느 누가 이런 바보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수사는 사실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 이게 걸려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말씀 주신 국가안보기관이 총동원이 된 건지 수뇌부가 결탁이 된 건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게 이제 백혜룡 경정님의 판단이시고 이후에 이거는 특검 아니면은 해법이 없겠네요. 네. 네. 그 판단을 했던 게 이 경찰 수사를 막는 외압에서 제가 판단을 한 게 아니고요. 6개월, 7개월 전에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이 사건을 덮었는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또 덮어요. 근데 저는 그 인천지검 심우정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의 그 이 말레이시아 사건을 취급하는 그 흐름에서 저는 이 내란을 봐요. 내란 사건을 이해했어요. 명태균 게이트에 너무 쏠려 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에서 뭐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뭐 인사 청탁, 이래서 헌법 질서,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지만 쏠려 있잖아요. 왜 내란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24년 12월 3일이죠. 그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거의 대상이 됐는지, 척살의 대상이 됐는지 저는 이 마약 사건으로 충분히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보여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시리즈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도 토막토막 시리즈로 말씀을 토막토막 끊어서 이게 시리즈로 좀 기획을 해서 이 그 세관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리즈로 좀 박정훈 대령 사건 짚어보듯이 그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단박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백혜룡 경정이 상설 특검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되시고요. 합수팀은 거기 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덮은 강력부장이 마약 관리관이에요. 그걸 알고 제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덮은 사람이 마약 관리관이에요? 그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거거든요. 그 합수부를. 그럼 이건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막겠다는 시그널 아닙니까? 사실상. 수사를 막고 수사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하겠다는 그 시그널 그 의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어떤? 이게 알려지면 검찰은 어찌 보면 지금 정치검찰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치검찰이라는 그 딱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영예였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마약 검찰이 붙잖아요. 지휘부에서 총동원돼서 마약을 덮었고 경찰 수사까지 방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이유조차도 이제 얘기하지 못할 거다.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뭐 여쭤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시리즈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